지금 당신은 13세기 중앙아시아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바람은 건조하고 먼지로 가득하며 하늘은 넓지만 사람들의 눈빛은 좁고 예리하다. 이곳은 징기스칸의 법이 곧 현실이 되는 영역이다. 저항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다. 생과 사를 가르는 결정이다. 당신은 한 상인으로 취급되어 붙잡혔지만 실제로는 국가의 의지와 공포의 연극에 초대된 관중이다. 제국의 사절이 학살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퍼졌고 그를 응징하는 장면은 도시 전체와 그 너머를 향한 교훈으로 설계되었다. 처형은 형벌을 넘어선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그것은 메시지였고 누구도 오해하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새겨놓는 방식이었다. 오늘 당신이 보는 것은 단지 개인의 죽음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의 언어다. 연대기와 목격담은 그것을 역사로 기록할 것이다. 당신은 바로 그 기록의 한 장면 속에 서 있다. 냄새와 열, 금속의 빛, 군중의 숨소리. 이 모든 것이 미래의 항복을 미리 만들어내는 도구다. 이제부터 당신의 역할은 알리바이 없는 증인이다. 당신은 지켜보았고 이 글은 그 목격을 재구성한다. 오트라르에서의 사건은 단순한 복수 이상의 것이었다. 그곳에서 벌어진 사절단 학살은 제국의 체면을 건드린 행위였다. 징기스칸은 도시 지도자를 특정하여 공개적으로 처벌함으로써 다른 도시들에 뚜렷한 경고를 보냈다. 처형 방식은 잔혹했고 정교했다. 고통 자체가 메시지가 되도록 설계되었다. 군중은 광장에 모여 있었고 당신은 그들 사이에 섞여 숨을 죽이고 있었다. 행위자들은 절차를 천천히 진행했다. 불빛은 목적을 돋보이게 했고 소리는 공포를 증폭시켰다. 처형의 대상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가 그런 방식으로 죽어야 했는가를 모든 이가 이해하도록 만드는 점이었다. 경제적 이익을 탐한 자들에게는 그 이익이 곧 응보가 되었다. 재화에 대한 탐욕을 벌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제국 질서의 수호 행위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실크로드를 따라 퍼져나가 상인들과 관료들 사이에서 곧 입증되었다. 누구도 몽골의 사자를 건드리지 않았다. 공포는 정보처럼 전파되었고 군사력보다 빠르게 항복을 불러일으켰다. 광장의 중심에는 용광로가 놓여 있었다. 은이 가열되어 천천히 녹아 흐르는 모습은 사람들을 압도했다. 열기는 얼굴을 지지고 숨결은 숨막히도록 뜨거웠다. 당신은 팔이 붙잡힌 채 그 장면을 피할 수 없이 바라보아야 했다. 총독의 눈빛은 이미 공포로 가득했고 그의 행동과 표정은 군중에게 하나의 이야기처럼 읽혔다. 병사들은 의도적으로 차분하게 행동하며 연극의 각 요소를 완성시켰다. 은의 표면이 빛나며 액체 상태로 변할 때 냄새는 금속과 태운 단백질이 뒤섞인 지독한 향으로 공기를 채웠다. 보는 자들은 구토를 참았고 일부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불꽃의 춤과 뜨겁게 흐르는 금속의 광채는 처형의 도구이자 촛불과 같은 신성한 연출이었다. 그 광경은 단지 잔혹함의 묘사가 아니라 그날의 정치적 문맥을 강화하는 상징으로 작동했다. 은을 소재로 삼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은에 대한 탐욕이 이 일의 원인이었고 처형 방식은 그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즉각적이고 잔혹한 생리적 고통 외에도 이 장면은 한 도시 전체에 걸친 경제적 경고가 되었다. 뜨거운 은이 입과 목으로 쏟아질 때의 소리는 짧고 잔혹했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동안 증기가 코와 입을 통해 퍼져나오며 비명은 곧 숨을 잃었다. 피부가 벌겋게 부풀고 물집이 일어나며 내부 조직은 불길 앞에서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눈은 이미 열로 인해 팽창하고 살은 안쪽에서부터 녹아내려 뼈가 드러났다. 고통의 질감은 단어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직접적이었다. 냄새는 타는 살과 녹은 금속이 뒤섞인 것처럼 찌르는 냄새였고 주변의 공기는 그것만으로도 정신을 흔들었다. 주위 병사들은 무심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며 어떤 이들은 냉소적으로 웃음을 흘렸다. 이것이 제국의 정의라는 태도였다. 처형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단순했다. 재물을 이유로 사절단을 공격한 자는 재물로 심판받는다. 총독의 시신은 굳은 은과 함께 광장에 남겨졌다. 은은 그의 입과 목을 메웠고 얼굴은 기이하게 굳어버렸다. 처형의 잔혹함은 사라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적 트라우마로 남았다. 며칠 동안 그 자리에 방치된 시신은 모든 통행인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졌다. 이 사형은 단순한 범죄자 처벌을 넘어 경제적 규율을 확립하는 행위였다. 실크로드 상인들에게 전해진 이야기는 곧 규범이 되었다. 만약 누군가 몽골 사절을 해친다면 그의 끝은 그의 탐욕과 동일한 물질로 맞이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직설적이고 시각적이었다.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은 눈증이나 서신보다 강력했다. 더 나아가 이 의례적 폭력은 권력의 합법성 자체를 강화했다. 누가 보더라도 이 벌은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국의 의지로 과시되었고 그 의지는 무력과 공포를 통해 전해졌다. 곧 다른 도시들도 항복을 택했고 상인들은 더 이상 외교 대표를 건드리지 않았다. 제국의 전략은 명확했다. 신속하고 극적인 처벌로 다음 전투의 필요를 줄이는 것, 전쟁의 비용을 줄이고 정치적 통제를 비용 효율적으로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이처럼 공개 처형은 단지 잔인함의 표출이 아니라 계산된 통치 기술이었다. 사마르칸트가 함락되었을 때 저항한 병사들과 마을 사람들은 특유의 방식으로 처벌받았다. 발목이 밧줄에 묶이고 다른 쪽은 말 한 장에 단단히 고정되면 피해자는 땅에 끌려가며 긴 이동을 시작했다. 당신은 그 장면의 한가운데에 누워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풍경을 새긴다. 말이 달리기 시작하면 돌과 자갈이 몸을 내리치고 옷이 찢기며 살이 벗겨진다. 속도는 곧 잔혹함의 함의로 바뀐다. 머리가 바위에 부딪힐 때마다 의식이 흐려지지만 고통은 연속적으로 뒤따라온다. 이 처형 방식은 빠르지만 파괴적이었다. 신체는 땅과 마찰하며 서서히 해체되었다. 피는 길 위에 줄지어 흘렀고 남은 흔적은 다음으로 가는 병사들에게 경고로 남았다. 이 방법은 처리 속도와 공포의 확산이라는 두 목적을 동시에 달성했다. 한 번에 여러 명을 같은 경로로 처리함으로써 다음 도시로 향하는 몽골군의 전령 같은 시각을 남겼다. 처형을 당하는 자의 몸은 연속된 충격과 절단을 겪는다. 돌에 부딪혀 피부가 찢기고 갈비뼈가 부러지며 내장이 흔들린다. 척추가 거친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전신을 관통하는 고통이 파동처럼 퍼진다. 숨을 쉬기 어려운 상태에서 먼지와 돌가루가 기도를 막고 피가 눈으로 스며들어 앞이 붉게 보인다. 신경은 찢기고 근육은 갈라져 나오며 팔과 어깨는 이상한 각도로 뒤틀린다. 당신은 비명을 지를 힘마저 잃어가고 주변의 소음은 금속성으로 둔해진다. 말이 멈추면 시체는 길 위에 남겨지고 다음 희생자가 같은 경로를 밟는다. 이 피난의 궤적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증거가 되어 몽골군이 남긴 첫 번째 언어처럼 기능한다. 누가 이 길을 본다면 곧바로 다음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싸울 것인가, 항복할 것인가. 이런 점에서 끌림 처형은 단지 처벌이 아니라 정치적 전시이자 전략이었다. 말로 끌리는 처형은 단순한 잔혹행위가 아닌 체계적 두려움 조성의 수단이었다. 빠른 이동으로 여럿을 같은 경로에 노출시키면 다음 도시의 주민들은 이미 준비된 시나리오를 시각적으로 경험한다. 전선의 군대는 이미 그 길을 통해 공포를 전파한다. 또한 이 방식은 병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강한 심리적 충격을 준다. 포로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자원이 줄어들어 군사적 효율성도 보장된다. 러시아 연대기와 페르시아 기록은 이 전술이 수차례 반복되었음을 증언한다. 길 위에 남은 흔적은 전쟁의 첫 메시지로 작동했으며 많은 도시들은 이 메시지를 보고 자발적으로 항복했다. 결국 전투보다도 빠르게 퍼진 것은 공포였다. 부하라의 성벽이 무너진 후 거대한 구덩이들이 파졌다. 수천 명의 시체가 한꺼번에 묻히기 위해 준비되었다. 당신은 그중 하나로 뒤에서 밀려 구덩이로 떨어진다. 땅에 부딪힌 뒤 일어나기 힘든 상태에서 병사들이 삽을 들고 일렬로 흙을 퍼나른다. 그들의 손놀림은 무정했고 표정에는 감정이 없었다. 흙이 계속 뒤엎어질 때 처음에는 발목을 덮고 이어서 무릎, 가슴, 결국 목까지 덮인다. 소리는 규칙적이었고 당신의 내면에서는 절망이 규칙적으로 커졌다. 옆 사람의 손이 당신의 어깨를 잡으며 마지막 애원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는 위에서 떨어지는 흙소리에 묻힌다. 이 광경은 조직적이고 계산된 파괴의 한 형태였다. 증거를 없애고 대량 학살을 빠르게 처리하는 방식이다. 흙이 목까지 차오를 때 질식은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엔 숨이 가빠오고 가슴이 압박되지만 곧 공기의 부족은 의식의 변화를 불러온다. 코와 입으로 흙이 소량씩 들어오며 기도는 막힌다. 숨을 들이마시려 할수록 흙이 더 깊이 들어온다. 당신은 발버둥치지만 몸은 움직이지 못한다. 어쩌면 몇 분 혹은 더 긴 시간이었을지 모른다. 시간의 감각은 흐려지고 공포는 냉정한 현실로 바뀐다. 주변의 삽질 소리와 다른 사람들의 비명은 점차 멀어지고 당신은 혼자라는 감각 속으로 끌려간다. 이것이 바로 생매장의 본질 신체를 땅에 가두어 증거를 삼키고 동시에 생존자들에게는 잔혹한 경고를 남긴다. 생매장은 전장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이었다.
무기를 많이 쓰지 않고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처리할 수 있으며 땅은 모든 흔적을 삼켜 증거를 제거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반란을 일으킨 도시들을 영원히 지워버리는 효과를 낳았다. 기록자들은 수만 명이 이런 식으로 사라졌다고 기록했고 그 숫자는 잔혹함의 규모를 가늠케 한다. 이 처형 방식은 또한 사회적 기억을 지우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사람의 존재 자체를 역사에서 제거한다. 이런 점에서 생매장은 정치적 정화이자 통제 기술로 기능했다. 니샤프르의 광장은 불길과 기름 냄새로 가득했다. 대형 가마솥에서 기름이 끓어오르고 사람들은 공포와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모였다. 당신은 팔이 묶인 채로 그 플랫폼 근처에 서 있다. 불길은 당신의 피부를 먼저 시험할 것이다. 손이 기름에 닿을 때 느껴지는 첫 충격은 짧고 날카롭다. 그런데 병사들은 더 잔인하게 행동했다. 처음부터 깊이 담그지 않고 고통을 연장시키며 대중 앞에서 한 사람의 고통을 길게 전시했다. 이 연극은 특정자를 대상으로 한 벌칙이었고 동시에 시민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였다. 끓는 기름은 표피를 황폐화시키고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변성시킨다. 처음에는 피부가 빨갛게 부풀고 물집이 생기지만 곧 더 깊은 층이 영향을 받아 근육과 지방이 익어 흐물흐물해진다. 신경이 타버리면 고통은 극단적으로 증폭되거나 반대로 신경이 파괴되며 감각이 마비되기도 한다. 타는 냄새는 어디서도 쉽게 잊히지 않는 종류의 공포를 남긴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그 냄새와 소리를 평생 기억할 것이다. 처형이 끝난 뒤 광장은 피와 기름으로 얼룩지고 며칠 동안 떠나지 않는 악취가 남았다. 이것은 단지 육체의 파괴가 아니라 사회적 안정장치로서의 폭력이었다. 끓는 기름 처형은 특히 지도층이나 종교적 권위를 가진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되었다. 이들의 공개적 고통은 공동체의 심적 기반을 무너뜨리는 목적이 있었다.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당할 때 신앙 공동체는 혼란에 빠지고 저항 의지는 약화된다. 처형은 관객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심리전이었다. 누구든지 눈앞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기억은 내부에 각인되어 다음 행동 양식을 규정한다. 저항은 더 이상 용기가 아니라 자살과 동일시된다. 따라서 공개 처형의 효과는 즉각적이면서도 장기적이었다. 메르부에서는 다르게 잔인한 방식이 적용되었다. 대상은 말뚝이나 수기 위에 놓이고 망치로 주요 관절을 순차적으로 파괴당한다. 그것은 단지 신체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아니라 권위를 해체하는 행위였다. 한 관절씩 부서질 때마다 고통은 길어졌고 주변의 군중은 그 고통을 통해 위험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보았다. 도구는 평범했지만 결과는 극적이었다. 첫 타격은 신체를 찌르는 소리와 함께 시작되었다. 쇠가 뼈를 뚫고 들어가는 소리는 둔탁하며 잔혹했다. 혈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피와 골수가 땅에 튀어났다. 이 과정을 통해 고통은 연속적으로 이어졌고 희생자는 점점 더 무감각해졌다. 그러나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각 관절이 망가질 때마다 새로운 종류의 절망이 찾아왔다. 이러한 처형은 몇 시간 동안, 때로는 그 이상 지속되어 몸과 정신을 동시에 파괴했다. 그 목적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상대의 권위와 신체적 완전성을 상징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수기 처형은 주로 지도자나 군사 지휘관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신체적 파괴는 그들의 정치적 지위를 반영하는 은유였다. 권력의 신체적 분해, 시신들은 공개적으로 진열되었고 이 전시는 다음 도시로 향하는 경고판으로 작동했다. 계급적 상징성은 단지 메시지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정치적 행위였다. 주민들은 그 모습에서 더 이상 대항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우르겐치의 화형은 마지막 대중적 경고였다. 불길 속에서 몸이 타들어가며 남는 것은 검은 연기와 사라진 존재뿐이었다. 이 모든 처형은 제국의 확장과 통제를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 당신은 그 공포를 목격했고 그 증언은 기록으로 남는다. 과거의 잔혹함을 기억하는 일은 오늘을 경계하는 일이다.